집에 갈래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어떤 분포가 있으면요, 그 분포를 특수한 식을 이용해서 뭐로 바꿨고요? 정규 분포로 바꿨고요.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이때의 확률을 구하기가 어떠니까? 어려우니까 얘를 뭐 했어요? 표준화 작업이라는 걸 이용해서 뭐로 바꿨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그때의 확률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떤 이항 분포가 있으면 그 이항 분포는 충분히 NP가 5보다 커버리면 걔는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항 분포도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걔도 각각의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할 거냐? 자, 어떤 표본 평균들에 어떻게 분산이 될지, 어떻게 분포가 될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일단요, 우리가요, 어떤 자료가요, 1000개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1000개들의 각각의 확률들을 구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여기에는 이 친구의 1000명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만약에 1000명의 수학 점수가 있다고 치면 이 1000명의 수학 점수를 다 일일이 조사해서 그 이거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표차를 구하면 되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부르는데, 이 전수조사는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1000명이 있으면 그 1000명을 다 해야 되고, 만약에 1억 명이 있으면 1억 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어떤 통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모든 대상을 전부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10대에 대한 어떤 성향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10대를 다 조사해야 되잖아. 근데 10대를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10대 중에서 랜덤으로 일부만 뽑아가지고 뭐 100명 이런 식으로 추려서 뽑는 거, 어떤 특성한 추정을 해서 뽑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조사? 표본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좀 살펴보죠. 자, 우리가 어떤 표본조사를 할 때 전체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엄마라고 해서 모집단이라고 이어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모집단에서 어떤 랜덤으로 추출을 하게 되죠. 일부를 뽑아낸다. 추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내가 일부 추출한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요? 표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는 이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게 신뢰도가 가장 높을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수조사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를 추출하니 표본을 가지고 이 표본으로 뭐까지 예측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일부를 뽑은 걸 가지고 이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면 얘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 얘를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추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체 집단에 대한 이야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 집단에서 일정하게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을 가지고 원래의 집단, 모집단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 이 추정까지 하는 거, 얘가 결국에는 통계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에서 일부의 자료를 뽑은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요? 표본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내가 100개를 뽑았다? 그럼 그때의 표본의 크기는 100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표본을 뽑아내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출 또는 샘플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용어부터 이야기하죠. 자, 모집단이라는 건 내가 어떤 표본을 뽑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전체 영역에 대한 게 우리가 모집단이고요.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은 자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의 크기는 그 표본의 개수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르겠죠. 됐습니까? 자, 표본을 추출할 때는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는 가장 안전하게 뽑는 게 뭐겠어요? 랜덤으로 뽑는 게 가장 중요했죠. 됐어요? 내가 만약에 10대를 뽑아야 되는데 막 12살 다 뽑았어. 그러면 뭔가 신빙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이미 추출해버리는 게 가장 낫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뭐 추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추출을 했을 때 걔를 뽑아놓고 다시 집어넣는 무슨 추출이 있을 거고요? 복원 추출이 있을 거고, 내가 뽑은 사람은 제외하고 그 다음 뽑는 건 뭐라고 부르죠? 질복원 추출이 있을 거고,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 모집단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가 일부를 뽑아서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표본으로 잡았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전체의 집단, 여기에는 이 모집단,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모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에서 내가 일부를 추출해서 만든 그 표본, 그랬을 때 그 표본들의 평균은 표본 평균, 그리고 그때 표본 분산, 그리고 그때 표본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불러줄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은 X바를 보통 많이 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표본 분산은 S의 제곱,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그때는 S, 보통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늘 쓰던 M,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 이걸 써주실 거고요.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X바, S제곱, S, 이거를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구할 때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자, 표본 평균은 마찬가지로 그 각각의 표본들을 다 더해서 개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표본 분산을 찾을 때는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눕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뭐 약간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엄청 중요하다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는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내가 표본을 추출해서 그때 표본 평균을 구할 때는 똑같이 그냥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는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는 게 표본 분산을 구하는 분산의 크기입니다. 뭐 시험 문제 그렇게 막 언급하지 않고 보통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수학과 가서 통계학을 아예 전공을 하셔야 돼서. 되셨습니까? 뭐 그래서 뭐 그냥 잠깐 그냥 대충, 그리고 문제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요. 자, 1, 2, 3, 4, 5라는 5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건 추출로 한 개씩 몇 번 뽑아요? 두 개씩 뽑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보건 추출로 내가 2번을 뽑낸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뽑을 때 몇 개죠? 5개. 두 번째 뽑을 때 몇 개죠? 5개. 자, 내가 비보건 추출로 내가 한 개씩 2번을 꺼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뽑을 때 몇 개? 5개. 그 다음은요? 4개. 4개. 자, 동시에 내가 2개 뽑을 거예요. O 콤비네이션 2겠죠. 뭐 별 의미 없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보통 용어를 아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자, 1, 2, 2, 3, 3,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를요,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이 나오고 싶어요. 몇 분의 몇의 확률이에요? 6분의 1의 확률. 2가 나오고 싶어요. 몇 분의 몇이요? 6분의 2의 확률. 3은요? 6분의 3. 그랬을 때 이때 모평균, 모분산 찾고 싶으면 각각 곱해서 어떻게 해줘? 더해면 그게 뭐가 될 거고? 모분산이 될 거고. 아, 모평균이 될 거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그때는 뭐가 잡힐 거예요? 모분산이 잡히겠죠. 이거는 뭐 그 전에 했던 확률 변수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자, 사실 이제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서 좀 이제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전체 40명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40명 중에서 2명씩을 임의로 보건 추출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2명씩을 막 랜덤으로 뽑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40 곱하기 40의 총 개수가 되겠네요. 아니. 40 호모 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러면 40호모이를 풀어주시면 총 820개가 될 거고, 그러면 표본이 총 몇 개까지 뽑힐 수 있다는 소리야? 820가지의 표본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죠.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모집단이 전체가 총 4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2개씩 추출해 볼 거야. 2명씩 추출해 볼 거야. 그러면 추출할 수 있는 총 이 표본 평균들은 총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820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820개에 대한 집단에 대해서 뭘 구할 수 있을까?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표본들의 각각의 평균을 가지고 새로운 집단을 만든 거,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의 집단이라고 얘기할 거야. 일단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4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2명씩 추출링을 했어. 근데 추출링을 할 수 있으면 총 몇 개를 뽑을 수 있다고? 820개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 각각의 표본에 대한 각각의 뭐가 있을 거야? 표본의 평균들이 있겠죠. 그 표본 평균 820개를 모아놓은 그 집단,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표본 평균의 집단.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는 각각의 표본들은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을 때 내가 랜덤으로 두 개씩 뽑는다고 치면 11 뽑을 때가 있을 거고 14 뽑을 때가 있을 거고 10 뽑을 때가 있을 거고 50 뽑을 때가 있을 거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의 이 표본 평균들은 다 어떨까요? 다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본 평균 집단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들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뭘 할까? 이게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각각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내가 추출한 각각의 표본 평균들의 집단이 있죠. 그 표본 평균들의 집단의 또 평균을 구한 거. 얘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 메인 포인트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모집단은 뭐가 될 거야? 40개가 모집단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표본 평균을 잡는다는 건 두 개씩 샘플링을 하면 총 몇 가지? 820가지가 있을 거야. 그 두 개씩 뽑은 거의 평균치, 표본 평균, 그걸 가지고 820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그 820개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붙여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좀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지금처럼 135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모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135를 더해서 뭐로 나누면 되겠어?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근데 내가 지금 크기가 2인 복원 추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13, 15, 35 이렇게 몇 개 뽑을 수 있습니까? 3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으로 복원 추출을 하면 그때 나온 숫자를 x1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친구를 x2라고 하면 그거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추출할 수 있는 표본 샘플 총 9개가 있을 거거든요. 11 뽑을 수 있고 13, 15, 31, 33, 35, 51, 53, 5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이 총 몇 개 생겨요? 9개. 9개가 생겨요. 그럼 이거의 평균을 구한 게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처럼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를 가지고 추출해서 만든 표본 그 친구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가지고 이런 연속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고요. 얘의 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에는 이 표본 평균들에서 지금 하나는 총 몇 개가 있고 9분의 1이 있고 여기에는 표본 평균이 2가 되는 건 9분의 2가 있고 3이 되는 건 9분의 3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표본 평균에서 각각의 확률 변수를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잡히겠죠.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여기에 있는 모평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기해보면 자,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서로 무조건 항상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40명이 있었을 때 그때의 평균이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40명을 가지고 2명씩 샘플링해서 820개의 그때의 표본 평균이 있죠.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거나 그 평균이랑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이런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얘 가지고도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의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서로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모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아까 똑같아요. 135 가지고 모분산 잡았으면요. 그 모분산은 3분의 8이래요. 그리고 아까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이런 표본 확률 분포표를 잡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잡으면요? 분산을 잡으면요. 그때 뭐가 잡힌대요? 3분의 4가 잡힌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어떤 표본의 크기가 얼마라면요? n이라면요. 내가 어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와 같다?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로 구하시면 되겠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뭐로 나누면 되겠다? n으로 나누면 되겠다. 얘가 공식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되셨습니까? 네.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잡아요. 그 표본들의 각각의 평균을 잡아서 표본 평균의 집단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 표본 평균의 집단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 수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표본 평균, 얘가 표본 평균이었죠.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 얘는 뭐와 같다? 모집단의 평균과 어떻다? 같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잡으면 그 친구는 원래 모집단의 분산을 뭐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영향을 받겠죠. 네. 무슨 소리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집단의 평균이 지금 60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표준 편차가 6이랍니다. 모 평균이 60 그리고 모 표준 편차가 6이래요. 근데 내가 뭐로 추출했어요? 크기가 4로 추출했어요. 그러면 내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잡으면 얘는 뭐와 같아요? 모집단의 평균과 어떨 거고? 같을 거고 내가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잡으면 그 친구는 루트 4분의 6과 같을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가 차이점이 생긴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무슨 소리인지 되시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 친구가 표본의 크기로 나는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아니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뀐다. 얘가 중요하다고. 무슨 소리인지 되셨죠? 그래서 모집단이 있을 때 그때 평균과 표준이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크기를 n으로 추출해버려서 표본 평균들을 잡았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서로 어떨 거고요? 같을 거고요. 그때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간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요. 표본 평균을 잡았을 때도 그 친구들도 뭘 따라갈 거다?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거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규 분포가 모집단이 m,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내가 크기를 n으로 추출하면 그 친구도 똑같이 뭘 따라갈 거고?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거고 평균은 모집단이랑 어떨 거라고요? 같을 거라고. 근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뭐로요?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분산. 그 친구가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바뀐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사실상 그 전에 문제 푼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떤 모집단이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면 됐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크기가 n으로 추출해서 내가 새롭게 잡으면 그 친구 표본 평균들도 똑같이 정규 분포가 될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정규 분포 m,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얘를 따라간다.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평균 얼마? 3. 그리고 분산이 얼마? 25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크기를 얼마로 추출해? 16으로 추출해서 자료들을 막 만들었어. 그때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리고 그때의 분산은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거고 평균은 똑같이 얼마로? 3으로. 그리고 그때의 표준 편차는 16분의 25로 따라갈 거다. 됐습니까? 분산은.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기억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똑같이 또 표준하고 또 지지고 볶고 확률 구하고 하겠죠? 네. 됐습니까? 자, 지금처럼 모집단을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찾으래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구해보래요. 됐습니까? 자, 일단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다고요? 모집단의 평균과 어떻다? 같다. 그랬으니까 모집단의 평균 잡읍시다. 곱해서 곱해서 하면 되죠. 0.25 여기는 1 여기는 0.75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니까요? 2니까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도 얼마일 거야? 2다. 이겠죠. 됐습니까? 네. 자, 표본 평균의 분산 찾고 싶어요. 얘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n분의 시그마의 제곱.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모집단의
분산을 찾아야겠죠. 됐습니까? 자, 모집단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잡을까요? 제곱의 평균 여기는 얼마예요? 0.2요.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죠? 2. 2요. 그리고 이거 제곱하면 얼마죠? 95, 45, 9, 28, 2.26? 2.25. 네. 맞나? 네, 맞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더해주시면 얼마니까요? 2.5, 4.5. 그래서 얘가 4.5. 네. 이 상태에서 제곱의 평균 빼야 돼. 맞아요.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얼마니까요? 모집단의 표준편차 얼마니까요? 0.5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가 될 겁니까? 5분의 0.5가 되겠죠. 네. 되셨어요? 네, 여기에 루트 씌운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죠. 표준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0.1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다음 필수예제 4번. 자, 1357 숫자가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2장씩 복원 추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찾아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 분산 찾고 싶으면 뭐만 찾으면 되겠다? 모평균과 모분산만 찾으면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내가 1357 가지고 각각의 확률분포 표 만들면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죠. 네. 자, 모집단의 평균 찾읍시다. 모평균 얼마가 돼요? 얘들을 다 곱해서 다 어떻게 할 거야? 더 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 나왔대요? 4 나왔대요. 됐습니까? 그리고 모분산 찾을 거예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각각의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치를 찾던지. 그래서 모분산 얼마 나왔습니까? 모분산 5 나왔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새롭게 잡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같을 거야? 모평균과 같은 4가 될 거고 표본 평균의 그때 분산을 찾고 싶으면 그 분산은 뭐와 같다? n분의 시그마와 같다. 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몇 개씩 추출했어요? 예. 2개씩 추출했으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필수예제 5번. 자, 모평균이 20, 모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크기가 9인 평균을 잡았대요. 그러면 똑같이 정규분포 따라갈 거야. 평균은 얼마로? 모집단 20으로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크기 얼마로? 9로 추출을 했으니까 그때의 표준편차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9분의 36으로 바뀌어야죠. 네.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에는 모 분산이 얼마니까? 36이니까 크기 얼마로 추출했어? 9로 추출했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추출을 한 친구는 평균이 20이고 분산이 4인 이걸로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집단이 얼마 찾으래요? 여기에는 표본 평균에 이거 찾으래요. 되셔요. 그러면 난 찾고 싶어요. 16.08 이상부터 그리고 23.30 이걸 찾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 표본 평균이 얘를 따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표준화할 수 있죠. 네. 맞습니까? 자, 표준화 시킵시다. 얘는 16.08에서 평균 20을 빼고 표준편차 얼마? 2로 나눠야겠죠. 그리고 그럼 얘는 0로 바뀔 거고요. 얘는 23.30에서 20을 빼고 뭐로 나눌 2로. 거예요? 2로 나눌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누면 얘 같은 경우는 1.96 마이너스 1.96 그리고 얘는요 1.65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6이니까 얼마죠? 0.475 그리고 1.6은 얼마입니까? 0.450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 그리고 여기가 1.65 이 상태인데 얘가 지금 0.476 얘가 지금 0.450 이거 두 개 더한 게 여기에 있는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추출한 친구의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셨습니까? 네. 네. 자, 필수예제 6번. 자, 정규분포가 2분의 1, 4분의 1을 따라가요. 그랬을 때 이때 모집단의 크기가 100인 걸로 추출했어요. 그럼 내가 추출했으니까 그때 표본 평균도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라갈 거야. 평균 얼마를요? 2분의 1을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분산이 얼마예요? 16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추출했어요? 100으로 추출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100으로 추출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아니죠. 뭔 소리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분산이 지금 얼마죠? 5분산이 지금 얼마인 거죠? 5분산이 지금 4분의 1인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표본의 크기가 지금 얼마인 거니까요? 100. 네, 100인 거니까 그러면 몇 분의 몇이에요? 잠깐만. 10분의 10분의 100분의 1 되시죠? 네. 네. 왜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 자, 그래서 얘가 몇 분의 몇이에요? 400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얼마구나? 400분의 1이구나. 1 따라갈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마가 된대요? 확률이 2분의 1에서부터 그리고 A까지를 구한 게 얼마래요? 0.4332래요. 됐어요? 네. 자, 일단 이거 표준화해야죠. 표준화하면 이 친구는 2분의 1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요. 빼고요. 그리고 뭐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여기서부터 얘가 A에서 똑같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이때 확률이 얼마예요? 0.4332래요. 근데 여기 어차피 뭐예요? 0이거든요. 네. 그러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0.43이야? 1.5. 1.5까지. 그럼 결국 이거 계산한 게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1.5. 1.5가 된다는 소리네. A에서 2분의 1을 빼고 20분의 1로 나눈 표준화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1.5가 돼야 된다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A-2분의 1에다가 1.5 곱하기 20분의 1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A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되셨습니까? 플러스 2분의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발전문제 7번. 자, 여기에는 정기분포가 m,5의 제곱을 따라가는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여기에서 크기가 n으로 추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n은 M. 똑같이 모집단 m 따라갈 거고 그리고 이때 5의 제곱이니까 여기 뭐로 따라가면 돼요? n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뭘 찾고 싶어요? 여기에는 확률이 x에서 m 빼고 2 이렇게 돼 있대요. 네. 되셔요? 그러면 얘는 뭔 소리야? p가 마이너스 2부터 x 마이너스 m 그리고 2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네. 되셔요? 네. 근데 이때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0.95가 돼야 돼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m까지 더합시다. 그러면 p에 m-2 그리고 x바 그리고 m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되셨습니까? 네. 얘가 지금 어때야 된다고요? 0.95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0.95가 된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0을 기준으로 0.95가 된다는 소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잡혀야 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여기가 잡혀야 얼마가 될까요? 0.9. 0.95가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면 여기가 지금 네. 얼마니까? 0.49, 여기도 0.49 이거 두 개 있어야지 0.95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뭐 하면요? 표준화하면 됐습니까? 이 표준화한 게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3과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3 사이에 있어야 돼. 되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네. 예.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뭘 빼고요? 평균을 빼고요. 됐습니까? 뭐로 나눈 게요? 표준 편차로 나눈 게요. m 마이너스 아이고 이걸로 합시다. m 플러스 2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 평균을 빼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 루트 n분의 5.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된다고?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얘가 0.9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얘가 3보다 어때면 되겠어요? 커버리면 되겠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m 없어지고요. 2 슝슝슝 그러면 얘는 루트 n분의 15. 잠깐만요. 아니죠. 5분의 2 루트 n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495가 아니라 0.7인 거죠. 여기다 2배 하면 얘 99죠. 네. 아무도 왜 찾지 못했지? 48개. 0.495에다 2배 하면 얘 99%죠. 95%가 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3이 아니라. 됐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계산이 계속 안 돼가지고 그러면 2루트 n이 뭐보다 크면 되니까요.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루트 n이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그러면 n 값은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잡히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걸 가지고 표준화 시켜서 정리하는 것까지 아시겠습니까? 네. 뭔가 되게 빨리빨리 설명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모집단이 있을 때 m, 시그마의 제곱 미분포를 따라간다면 얘를 크기가 n으로 추출한 평균의 평균들도요 똑같이 정규분포 따라가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 따라간다. 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끝이죠. 사실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뀐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아마 다음 시간에 한 타임 더 하면 끝이에요. 잘 됐습니까?